4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나라 사활을 좌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느냐 쓰러지느냐, 또 우리나라의 이 부패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가 바로잡아질 것이냐 안 잡아질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의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4월 10일이라고 합니다만 사전선거 시간이 4월 5, 6일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일 안으로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헌정포럼에서는 이승구 대변인과 저 상임대표 김용균이 대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국가 민주의 장래를 펼쳐가는 좋은 의견, 좋은 유권자들의 대세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대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래면 현재 이 소위 종북 좌파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종북 좌파의 국회 진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을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례연동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의 이름이 올라가지고 여론이 나빠지자 몇 사람을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도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확실한 우리가 숫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5명 이상의 종북 좌파 세력이 지금 비례대표로 공천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선거 양상을 보면 여야 대립, 거기에 편성해서 좌우 대립, 이런 극단적인 사상 이념적인 대립이 만연하고 있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궤도를 달리는 어떤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여야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야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 당사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당사에 과거 신익희 선생, 조병욱 선생 이런 분들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완전한 우파, 소위 보수 세력의 선두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을 사진을 걸어놓고 어떻게 정당이 자꾸 좌경화되고 또 좌파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그렇게 지나친 종북 좌파 노선을 택하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을 맡으면서 지금 민주당은 거의 완전히 종북 좌파 세력의 집산지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 선거야말로 종북 좌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척결을 하느냐, 자유민주 세력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유지하느냐를 가름하는 엄청난 갈림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 결국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종북 좌파들이 굳이 그 좌익 사상이 좋고 북한이 좋고 하다면 여기에서 번영된 대한민국의 이 영광을 같이 엔조이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38선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서 살기를 국민들이 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번영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선택을 철저히 밝게 하셔가지고 나라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좌우 스테이트, 여야 대립에 있어가지고 아주 볼상사나운 여러 가지 대립들이 현재 전개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좌우 그 대립 속에서 우파 내부에서도 뭔가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 같은 게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님, 나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 참 애국심이 대단하고 나라를 위한 걱정하는 생각이 많은 분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우파 진영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절하시키는 이러한 활동은 부디 좀 삼가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유고요. 네. 그렇게 너무 과장해가지고 네. 너무 커지는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오히려 종북 좌파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측면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 부풀려가지고 저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장을 갖다가 욕을 한다. 이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을 사소한 걸 가지고 맞아. 괜히 부풀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의 어떤 나쁜 그런 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들은 절대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파 정치 집단의 총단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끝까지 우리가 일사불란한 단합을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제 전통적으로 신학 내지 정치 철학에 있어 가지고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다.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 상당히 득세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이런 것은 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당이 아니고 기독교 민주당에 대한 호감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기독교 민주당이지 무슨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당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서양의 역사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왕과 교황이 대립되었을 때, 적군이 침입해 왔을 때 교회 지도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살상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그걸 도와주지를 않는데 왕은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왕하고 교회 지도자하고 항상 서양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을 해결한 분이 칼빈, 그 철학자 칼빈이었는데,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교회도 just war,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된다. unjust war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왕이 치르는 전쟁 중에서 정당한 전쟁의 경우에는 교회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교는 분리하되
정치에서 꼭 필요한 정당한 전쟁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교회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게 칼빈이즘. 너무나 훌륭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광훈 목사께서 여러 가지 예술을 들었는데 그 양반은 한 번도 종교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로지 정치 얘기만 합니다. 광화문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 아닌가. 물론 저는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이건 이제 솔직한 신경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결국은 광화문에서 그 좌파들이 집결해서 그 국가를 붕괴시키는 그런 활동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중 집회도 잘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나서가지고 이 우파들이 단합해서 한 덩어리로 가는데 총매진할 수 있도록 같이 정진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또 식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도 정치적 자유도 신체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아무것도 없이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다는 그 구국적 일념을 가지고 이 총선거에 임해서 11일 후에 시작되는 그 사전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 후의 4.10 총선 본선거 일까지 우리가 진선진미한 그런 단합과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과 정반대로 이재명이라는 분은 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한,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고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4.10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걸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권을 가진 중국 사람이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에 성북동에 있는 중국 대사 관저에 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고 10분 동안 중국 대사가 행하는 연설을 듣고 경청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맞아. 참 한심한 사람이죠. 참 한심한 일. 완전히 중국의 사대주의에 몰입한 분이 아닌가. 우린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도 이념 면에서도 또 왜곡된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한데 아무튼 이 역사적인 4.10 총선을 기해해 가지고 우리 우파 진영 내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단결을 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고 또 이 좌우 대립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파 내의 단단한 결속과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결과 그 협력을 촉구해서 맞이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 한마디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얘기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좌파다. 참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좌파 많다. 이래가지고 우리 우파 세력을 분열시키는 이거는 완전히 그
좌파들이 모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자유민주 세력의 사람들도 눈에 띄입니다. 참 걱정스럽고 개탄스럽고 옛날에 젊었을 때 좌파 아닌 사람은 바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그 유명한 분의 한 사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성인들은 젊었을 때는 좌파지만은 나이가 들면 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파가 된다. 이게 서양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좌파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평등입니다. 기본의 이념이. 젊었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나이가 다 늘을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좌파다. 이거는 도대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요. 좌파들의 선전 전략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좌파의 어떤 인사가 대장동 비리에 관련됐다, 이런 게 터져 나오면, 아, 그 대장동은 우리 좌파가 한 게 아니고 우파가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넣어지고, 또 좌파가 무슨 투기 행위를 하고, 뭐, 아주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 비난이 되면, 아, 그 우파가 한 것이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식의 이제 좌파의 어떤 아주 야비한 선전 논리,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한동훈이가 좌파다 그래가지고 한번 끌어가 보려 그러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현혹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아주 혼란이 심합니다. 우가 강하다, 좌가 강하다, 중도가 세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에 임하는 우리 우파 진영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아주 딱 들어맞고 정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부인하고 배척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건 저는 바보라고 보고 참고를 하고 이용을 하고 그렇지. 또 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리 총선 10일 앞둔 그 시점에서 이 우파 진영의 단단한 결속과 또 좌파에 대한 대학 논리의 철저한 정비와 또 우파 내부에서의 상호간의 혹시 서로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비난을 한다든지 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걸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좀 당부를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